네, 마을 공동체 미디어 만나기 1시간 정도의 분량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마을 공동체 미디어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교육이라고 알고 있고요. 오늘 함께 나누는 내용은 지금 마을 공동체 미디어, 마을 미디어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마을 미디어가 어떤 건지 이해하는 교육입니다. 막 외우는 건 아니고요. 오늘 저와 함께 시간을 마칠 때 마을 미디어가 이런 거구나 정도 고개를 끄덕이시면 충분하십니다. 저는 전주에서 왔고요. 네, 전주에서 마을 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주 평화동이라는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평화동에 2009년도부터 마을 신문 활동이 시작을 했고 2011년 정도부터 이제 마을 방송도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오늘처럼 찾아뵐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많이 들어볼 단어가 마을 공동체 미디어인데요. 어떻게 보면 신조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나온 지가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어서 신조어는 이제 아닌데 아직 전국을 본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단어입니다. 아마 해가 갈수록 많은 분들이 이제 마을 미디어에 대한 말을 이제 듣게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마을 미디어라는 단어는 2012년도에 서울에서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 활성화 정책을 하면서부터 마을 미디어라는 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마을 미디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마을 미디어가 2012년도에 생긴 건 아니고요. 그 이전에는 공동체 미디어라는 용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1인 방송, 1인 미디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내가 해봤거나 해보지 않았다고 해도 뭐 유튜브나 1인 블로그를 통해서 1인 방송, 1인 미디어, 요즘은 1인 크리에이터라고도 하죠.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건데 이렇게 시민들이 우리가 활동하는 미디어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시민 미디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크게 두 축으로 나뉘는 게 1인 미디어와 공동체 미디어입니다. 1인 미디어와 공동체 미디어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매체를 활용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튜브라던가 팟캐스트라던가 블로그라던가 그런 채널은 같이 사용하는데 크게 보면 이제 의미가 좀 다른 부분이 있죠. 1인 미디어는 예전에는 내가 만든 방송이나 그런 것들이 기존 지상파 방송을 통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었는데 지금은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이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 나오면서 개개인의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됐다고 하면 공동체 미디어는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성을 띈 미디어 활동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환경과 관련된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청소년들이 모여서 청소년 방송을 하거나 때로는 어떠한 지역이나 동네 주민분들이 모여서 마을 방송을 하는 형태가 있죠. 그래서 1인 미디어와 함께 모여서 1인 1인이 모여서 공통의 관심사와 가치관을 가지고 활동하는 걸 공동체 미디어라고 하는데요. 이 공동체 미디어 안에서도 어떠한 지역성을 갖고 있는 주민분들이 모인 미디어를 마을 미디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실 건데요. 지금 보시는 건 한 10년 전에 유튜브에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봤던 영상입니다.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 영상은 마을 미디어뿐만 아니라 주민자치나 공동체 활성화, 마을 활성화 등에서 한 번씩 소개하는 영상인데요. 이장님 방송이 전국적으로 아직도 많이 있죠. 도심 지역에서는 이장님 방송을 만날 수 없지만 좀 더 지역으로 가면 아직도 이장님 방송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 TV 전월기에 나왔던 최불암 이장님이 하셨던 방송이죠. 그래서 이 영상은 짧은 영상인데요. 대학생들이 강원도 강릉시 우출이라는 곳에 MT를 갔다가 이장님 방송을 듣고 너무 재밌어서 녹음을 한 다음에 그 친구들이, 그 대학생들이 사진으로 편집을 해서 올렸던 영상입니다. 잠시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우출이 주민 여러분들인데 알코들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맹금 박신의 집에 도사견 쪼이 노구나 살살 매나가지고 지절로 풀려내 떼가지고 심장으로 치뛰고 내려뛰고 곤 지라고 발각하면서 해코지라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은 언나나 해단너들을 데리고 얼픈 대안이나 정나로 대피해 주시고 동네 장제이들은
머리 셀될 거를 이런 걸 잡아야 되니 반도나 뭐 그물이나 이런 걸 하나씩 해들고는 어플 마을회관으로 막 한번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가 10년 만에 풀려나가지고 좋아서 새바닥 질게 내면 그 주먹 질질 흘리면서 돌아다니는데 왜사 해필 질간에는 시래기 봉다리를 가만한 아가빠리를 줘 물고는 대가빠리를 쭉 흔드니 뭐이나 그 시래기 봉다리 안에 있던 짠지 먹다 남은 쉔바 구영두펜 양발 언나 지저구 하여튼 뭐 길가에 메린도 없어요. 대라기래요. 그래 어프 이걸 좀 치워야 되지 않소. 그러니 막 그 얼른 저 뭐이나 마을회관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라에 대피하고 계시는 분들은 콧내가 좀 나더라도 이놈의 도사견이 그까지 들어다닐지 모르니 하여튼 간에 그 반자떼기 그 속개의 군용이 뚫힌 그걸로 밖으로 좀 이래 내다보고 이게 왔나 안 왔나를 좀 이래 보고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얼른 그 마을회관으로 나와주세요. 네,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해하셨죠? 네. 실제로 이렇게 이장님이 계속 방송을 하고 계신 거죠. 이날만 방송을 하신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이장님 방송이 처음에 예전에 나올 때만 해도 지금처럼 누구나 다 이런 스마트폰이 없었을 거고 유튜브 같은 온라인 플랫폼도 없었을 때는 1인 미디어, 마을 미디어, 공동체 미디어 이런 단어도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마을 방송, 이장님 방송이라고만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처럼 마을 미디어라는 이제 말을 하면서 활동을 할 때와 비교해 보면 이장님 방송은 마을 미디어의 성격도 있으면서 1인 방송, 1인 미디어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마을 미디어, 마을 공동체 미디어와의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 들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이장님 방송은 이장님 혼자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마을 미디어는 이장님도 하시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다 방송을 할 수 있다. 다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이런 방송 장비나 다루기 위한 교육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님 방송은 우리 동네, 우리 마을의 주요 지역 소식이나 정보만 전하는데 마을 미디어는 우리 지역의 소식도 전하지만 소식 외에 주민분들의 관심사, 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화 이야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동네 설화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설화 소개를 해도 되고 내용이 훨씬 더 다양하다. 이장님 방송과 비교해서. 그리고 이장님 방송은 보통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청취권이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전신주에 달려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보통 많이 방송을 들을 수 있죠. 물론 요즘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이장님이 직접 마을회관에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통한 방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을 미디어는 그 스피커를 통한 지역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와이파이나 인터넷만 연결되면 전국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을 수 있죠. 이 세 가지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장님 방송과 닮으면서도 좀 다른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경북 예천군 개포면 풍정마을이라는 방송에서 주민분들이 교육을 받고 마을방송, 마을 라디오를 하는 건데요. 한번 잠시 보시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도 행복하지요. 자네 뭐 3년 전에 딴 사람 돼가지고. 아이고 그때는 진짜 참말로 내가 마음이 우울해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그랬는데 인지는 맞아. 그거 인지는 뭐 우울증이든 뭐든 다 이거 라디오 방송 이것 때문에 그렇게. 내가 이거 앉아서 내가 참 이거 난 라디오 때문에 완전히 딴 사람 됩니다. 지금부터 듣는 라디오에서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제2의 풍년 라디오 개국 방송을 시작합니다. 보이는 라디오가 뭐 보이는 라디오래 보이면은 TV지. TV 맞아, 맞지? TV지. 작은어머님한테 이 스마트폰으로 보시라 그랬지요. 지금 보고 있을 거래.
여보 내 이뻐? 이쁘죠? 이쁘게 나면 잘하면 연세가 70이 아이고 백이 나도 이뻐야 돼. 아니 성진 아빠 나도 이쁘지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방송이 네. 그 방금 보셨던 영상을 좀 더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인터넷이 잠시 안 나와서 네, 관련 기사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개포면 풍정마을에 풍정라디오 방송국이 생겼다. 그래서 처음 이 시작은 지금 한 5, 6년 전 정도에 뭔가 이런 방송이나 교육을 하는 프로젝터 팀이 한 2, 3년을 기간으로 잡고 이 안에 들어가서 교육을 하고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가 그 3년 후에는 방송이 멈췄습니다. 네, 그 아쉬웠던 부분은 장비도 있고 한데 그 프로젝트처럼 함께 했던 방송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그 기간이 끝나고 다시 이제 본인의 고향으로 가시니까 이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송이 끊겨 있다가 이제 이 예천군 자체적으로 이 풍정 라디오 방송국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라고 그래서 네. 화면이 이쪽으로 안 나왔었네요. 네. 이제 이건 기사인데요. 이제 한 3년 전 정도부터 여기를 좀 군 차원에서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보실 곳은 경남 통영시 광도면 적덕마을이라는 곳에서 교육을 받고 하고 있는 마을 방송인데요. 한 6, 7년 전부터 이런 마을 미디어 교육을 받고자 하는 곳들 중에서 마을회관에서 이장님이 연락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회관에서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방송교육은 진행됐지만 지금 우리가 방송을 듣거나 하는 것처럼 유튜브나 그런 온라인을 통한 그런 방송 교육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을 미디어 교육을 하면서 한번 같이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강원도 우추리 이장님의 방송처럼 기존의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스피커를 통해서 했던 이장님 방송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스피커를 통해서도 방송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밤에 일하시고 낮에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스피커로 온 마을의 방송이 너무 길게 나오면 이제 낮에 쉬지 못하는 분들도 계셔서 주말을 통해서 이제 교육 방송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통영에서 연락이 오셔서 그렇게 교육이 진행이 됐고 지금 한 3년, 4년 전에 마을 방송을 시작을 하셔서 이제 주말마다 방송을 하시는데 동네에 있는 스피커로도 방송이 나가지만 이게 나중에 녹음 녹화가 돼서 다시 유튜브에 올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교육 현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통영 적덕마을 방송반 동매소리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우리마을 방송국 만들기의 현장 함께 가보실까요? 경상남도 통영의 적덕마을. 오늘은 적덕마을 회관에서 마을 라디오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을 공동체 미디어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며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고 싶은 방송을 기획하고 원고를 작성하는 교육이 이어졌는데요. 마을 라디오 방송을 앞으로도 마을 주민들이 주도하기 위해 방송시설 활용 교육은 필수겠죠. 보통 저희가 이런 공동체 미디어 중에서 라디오나 방송 쪽을 할 때에는 믹서라는 것과 이제 마이크 기본 장비를 구입을 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 기존에 이제 이장님 방송을 하셨던 그 시스템만을 가지고 마을 방송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실전. 이장님의 시범 방송 안내 멘트를 들어볼까요? 방송관 마을 주민들이 한 달 동안 방송 전문 교육을 받았습니다.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적덕마을 주민의 방송을 잠깐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적덕 구석구석 이바구 코너의 진행자 최순자입니다. 이 코너는 2주 동안 있었던 우리 마을 내 소소한 화제들을 전해주면서 웃담, 중간담, 아랫담 주민들의 일상
그래서 처음에는 기존에 있는 이장님 방송 시스템 스피커만을 활용해서 하셨는데 나중에는 이걸 녹음만 하면 유튜브에 올리면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분들이 하셨던 말씀이 그러면 이전에는 우리 고향 이제 출향하신 분들이 설날이나 추석처럼 명절 때만 우리 지역에 와서 동네 소식을 볼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마을 방송을 하면서 스피커로만 통하지 않고 유튜브에 올리면 다른 지역에 가 있는 우리 동네 사람들 우리 소식을 알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그것을 감안해서 방송을 하고 계십니다. 주말마다 방송을 하시고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기존의 이장님도 계속 방송을 하세요. 그래서 이장님이 하셨던 건 이전에 했던 것처럼 좀 공식적인 동네 소식이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하시고요. 지금 이 영상에 보이시는 분은 이장님 사모님인데 사모님도 동네 소식을 전하는 방송입니다. 두 개의 프로그램이 좀 달라요. 이장님은 이제 통영시 회의에 나갔다가 들었던 공식적인 소식인 거고 이장님 사모님은 이제 동네 돌아다니다가 들었던 누가 언제 결혼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 중심으로 소식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연계돼서 이야기를 하면요. 저희가 공동체 미디어, 마을 미디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핵심은 우리가 기존의 지상파, 공중파 라디오 방송이나 TV를 봤을 때 코로나 시기에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는 몇 명이다 이런 것도 나오고 지금 어디와 어디가 전쟁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는데 정작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 예를 들어서 제주 지역 아니면 제주에서도 뭐 이도이동 우리 동네 소식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근데 이전에는 이렇게 매체가 발달하기 전에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청취나 시청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야기를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지상파가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이러한 1인 방송이나 마을 방송, 마을 신문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직접 우리 이야기를 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기존에는 우리 동네 이야기, 우리 이야기를 어디에서 들을 수 있었을까? 지금 뭐 최근에는 기존 지상파나 케이블에서 이렇게 제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기존에 있던 지상파 방송이나 케이블 방송을 우리가 봤을 때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코로나가 확진자가 몇 명이고 아니면 마스크를 구입해야 되는데 어디 약국에 가야지만 마스크를 구입해야 되나.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지만 사실은 이걸 접할 수 있는 매체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직접 운영을 하는 이런 마을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그런 걸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기존의 지상파와 케이블은 우리 동네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보를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할 때는 어떻게 촬영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 나오죠.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기존에 있던 지상파 방송들의 여러 가지 이유로 동네 소식을 다루지 못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력의 한계도 있습니다. 방송국에 몇 명의 기자, PD, 아나운서들이 그날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주말에 TV를 보면 아침 뉴스가 나오는데 그 뉴스가 점심때 똑같이 뒤에 영상이 나오죠. 아나운서만 바뀌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아나운서는 바뀌었는데 아침에 봤던 영상이 또 나오죠. 그게 이제 인력의 한계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보내준 제보를 틀기 시작하면서 기존 방송국들이 갖고 있었던 즉각적인 동네 소식을 전할 수 없는 부분도 전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우리도 동네 사람들도 물론 기존의 온라인을 통해서도 전할 수 있지만 기존의 이런 주류 미디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내가 만들었던 영상을 보내서 방송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죠. 하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여전히 주민들은 나는 주체가 아니고 객인 거예요. 내가 애쓰게 동네 소식을 만들어서 보내준들 방송사에서 안 틀어주면 그만이죠. 그런데 마을 방송국은 누가 틀어주고 안 틀어주고가 아니라 우리 동네에 우리가 스튜디오를 만들고 방송국을 만들면 우리가 시청자나 청취자가 되기도 하지만 내가 기자나 아나운서가 된다. 그래서 주체적으로 방송을 만들어간다라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소재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한데요.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라는 방송이 있었죠. 매주 진행하는 방송이고 이제 동네를 일주일에 하나 전해서 김영철 씨가 다니면서 인터뷰도 하고 동네를 소식을 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원일기 같은 경우는 양촌리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극화했던 거죠.
그러면 이건 마을미디어로 보면 소재는 동네 이야기 마을미디어이지만 우리가 마을미디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사실은 기존에 지금 보시는 동네 한바퀴나 전원일기 같은 경우는 전원일기를 예로 들었을 때는 농촌 지역의 고민이나 이야기를 다뤄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방송국의 촬영팀이 한 번 와서 촬영하고 가는 거지 그 동네에서 일어나는 고민이나 소식이나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일상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잖아요. 느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예전에는 이런 지상파나 기존의 언론, 미디어를 통해서만 할 수 있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라디오 방송이나 영상을 제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작을 하고 굳이 기존에 있는 방송국이 틀어주지 않아도 이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그래서 소재만 우리 동네 소식을 다루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주민들이, 동네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동네 한바퀴나 전원일기는 동네 소식을 주제로 한 방송이긴 하지만 마을 미디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라는 거입니다. 그러면 앞서 이야기했던 걸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요. 마을 미디어는 크게 마을과 미디어가 더해진 단어인데요. 마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내용적인 부분, 우리 동네의 이야기들을 다루는 부분이 있고요. 또 중요한 거 하나는 동네 소식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직접 주체가 돼서 기자가 되고 아나운서가 되고 직접 신문을 발행하거나 방송을 진행을 한다입니다. 그래서 마을 미디어 하시는 분들 중에 마을 신문은 마을 방송은 뭔가 우리 동네의 정보나 소식만을 전하고 시사성, 시의성이 있는 내용을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분명히 그러한 내용도 주된 소재이긴 하지만 기존의 방송이나 이런 주류 미디어에 참여할 수 없었던 다양한 1인 1인에게 기회를 마을 미디어가 주는 의미도 크기 때문에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내가 하고 싶은 주제에 예를 들어서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정원 가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되고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마을 미디어에서 마을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주체적인 부분, 우리가 직접 참여를 한다. 그리고 소재적인 부분, 우리 이야기를 전한다라는 부분을 마을이 담고 있고요. 미디어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처럼 인쇄 매체, 책, 신문, 잡지 등이 있죠. 그리고 소리로 듣는 라디오 매체,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진과 영상 매체입니다. 네, 근간에는 이제 영상 매체를 온라인 매체, 대다수는 또 이제 유튜브로 많이 대변해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1인 방송을 보고 하면서 마을 미디어 교육을 받거나 1인 방송 교육을 받으면서 방송 기존의 전문가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막상 교육을 받거나 교육 후에 시작하시려고 하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예를 든다고 하면 지금 제주도 교래리와 관련된 방송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기존 지상파에서 30년간 전문적으로 방송 글을 쓰는 작가분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가 내일 교래리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교래리 방송에 대한 원고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절대 보내주실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그분은 방송 원고를 쓰는데 경력이 많은 전문가이시긴 하지만 교래리를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교래리 이야기를 다룰 수가 없는 한계가 있죠. 물론 인터넷을 검색해서 교래리 면적과 인구 이런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때문에 교래리 마을방송에서 이미 주민분들은 마을 미디어에 있어서 큰 전문가인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보고 들었던 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다만 내가 신문을 제작해본, 방송을 제작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배워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마을 신문이나 특히 마을 방송, 마을 라디오 같은 경우에 기술적으로 뭔가 저희가 온라인에서 현란하거나 깔끔하게 편집된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은 마을 방송을 내가 계속 촬영을 하거나 편집을 해가면서 기술적인 부분은 당연히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처음부터 너무 그러한 부분을 신경 쓰면 어려워서 시작할 수도 없고요. 재미가 없죠. 네, 마을 미디어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재미있게 우리가 이제 함께 하는 부분인데 재미있게 시작을 할 수 있으려면 할 수 있는 만큼만 그게 촬영이든 아니면 라디오 방송이든 그렇게 시작해야지 재미가 있어야지 오래 지속을 할 수 있는 거고 지속을 하면
당연히 기술적인 부분도 더 습득될 수도 있고 우리 동네의 이야기에 뭐 다양한 활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을 미디어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지속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고요. 지속 가능성이죠.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성과 관련돼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 미디어가 최근에 관심받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하면요. 굳이 마을 미디어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미디어가 대중화됐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스마트폰도 많은 분들이, 물론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예전에는 사진이라고 하면 뭐 필름 카메라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전문가만 할 수 있는 영역이었죠. 사진 작가라던가 신문 기자 중에 사진을 찍는 분들 전문가 영역, 그리고 필름 카메라가 우리 집에 있다고 해도 장롱에 있다가 졸업식 때 정도만 나오는 그런 영역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사진 활동을 한다고 모를 정도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다가 멋진 풍경이 있으면 사진을 찍거나, 하물며 이런 사진을 내가 와이파이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보내주는, 어떻게 보면 방송국에서 전파를 쏘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굳이 방송국에 가거나 너무 어렵게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미디어가 일상이 됐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1인 방송으로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 있죠.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예전과 달리 어렵지 않게 마을 공동체 미디어를 시작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관심받고 있는 것 중에 마을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도시재생, 주민자치, 문화도시, 농촌 활력 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이런 신문이나 인쇄매체나 아니면 뭐 영상 매체를 통해서, 나름 매체를 통해서 하면 더 확산이나 확대가 되는 장점이 있더라라는 내용 때문에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 미디어가 전국적으로 보면 그 지역에, 그 동네에 5년 이상, 10년 이상 한 마을 신문과 마을 방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 미디어라는 곳을 이제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어느 한 시에 아니면 군에 정기적으로 하는 마을 미디어가 생긴 경우에는 거기가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우리 지역의 마을 미디어,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마을 미디어가 없으면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뭔가 시도를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 동네에 오래 하고 있는 마을 방송이나 라디오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도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 옆 동네에서는 저렇게 마을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설레가 생기기 때문인 부분도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미디어 콘텐츠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오늘 교육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녹화돼서 방송도 되지만 오프에서도 지금 제 앞에 계시죠. 그래서 궁금한 건 질문을 해도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마을 미디어라고 하는구나 라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시면 충분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래도 내가 처음 접하는 이런 마을 미디어이기 때문에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때문에 이것을 깊이 내가 공부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저런 거구나 정도면 오늘 충분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영상들도 준비가 돼 있어서 오늘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1시간인데요. 1시간 이내에 좀 빨리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미디어 콘텐츠를 보면요. 소재죠. 그래서 우리 동네 소식을 전하는 콘텐츠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 미디어에서 주되게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기존의 언론이나 방송에서 다뤄주지 않았던, 예를 들어서 장애가 좀 있으신 분이라던가 아니면 한국말이 아직 익숙치 않다거나 아니면 어르신 분들이라거나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다루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 아이들부터 생애주기처럼 다양한 연령들이 참여하는 미디어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문화예술과 관련한 부분들, 문화예술과 관련된 소재를 소개를 해주거나 아니면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나와서 이런 활동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공동체나 마을을 기록해 가는 거죠. 이런 역사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있었던 우리 골목길이나 그런 곳들이 재개발되면서 계속 사라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진이든 아니면 거기에 대한 기억을 음성으로 담는다거나 그러한 부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전에 반상회나 이런 것들이 좀 활발했을 때는 동네 주민분들이 만나서 서로 의견을 듣거나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요즘은 일상이 바빠지기도 했고 많은 부분에서 서로 만나서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을 신문을 발행하면서 마을 방송을 하면서 이 안에서 우리 지역의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를 서로 소통을 하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 공론화되고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뭐 의제로 발굴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동네 플랫폼으로서의 콘텐츠는 오프와 온라인을 둘 다 의미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하면 우리 동네에 마을 방송국이 있을 경우에 마을 방송국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해도 기존에 있는 방송국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MBC에, KBS에, 뭐 SBS에 우리가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간다. 그러면 문 앞에서부터 막히겠죠. 근데 우리 동네에 마을 방송이 있다고 하면 훨씬 더 문턱이 낮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 그런 공간적인 플랫폼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온라인 플랫폼이죠. 우리 동네 소식이나 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기존의 온라인에 채널을 개설하지 않았던 상태라면 내지는 개설해서 올린다고 해도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미 우리 동네에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다고 하면 내가 만들기도 그 공간에 가서 마을 방송국에 가서 만들기도 하지만 그 플랫폼을 통해서 기존의 플랫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을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서 함께 보셨고요. 이번에는 마을 미디어, 마을 공동체 미디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게 매체로 보면 기존에 굳이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매체들이 인쇄 매체, 영상 매체, 소리 매체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미디어 중에서 먼저 인쇄 매체인 신문으로 보면요. 기본적으로 이런 순서대로 교육이 진행이 되고 교육 후에 우리가 만약에 일기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동네 마을 신문 이름을 무엇으로 정할까? 그리고 지면은 뭐 몇 면으로 할까? 아니면 발행 주기는 얼마에 한 번씩 할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인쇄 매체 보셨고요. 이번에는 이제 소리 매체, 라디오입니다. 역시 이것도 교육을 처음 받았을 경우에는 우리 동네 마을 방송국 명을 정하고요. 그 방송국 안에 어떤 내용의 뭐 환경과 관련된 프로그램, 아이들 프로그램, 우리 동네 소식을 전하는 프로그램 이런 형태로 정하는 초반에 정하는 작업이 있고요. 이런 순서대로 마을 라디오를 만들기 때문에 마을 라디오 방송 커리큘럼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라디오라고 하면 기존에는 우리가 전파를 통한 지상파 라디오만을 떠올렸는데요. 지금은 이제 온라인을 통한 뭐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라던가 아니면 팟캐스트처럼 라디오만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도 있습니다. 소리 매체인 라디오와 인쇄 매체인 마을 신문을 보셨고요. 마을 TV 같은 경우는 라디오와 TV가 같은 마을 방송에 속해 있기 때문에 라디오와 비슷한 형태로 교육이 진행이 되고 추후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콘텐츠를 정리하면 뭐 이 외에도 더 있긴 하지만 크게 이 정도로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미디어 사례 몇 가지만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익산 지역에서 한 마을 어머님들이 교육을 받고 정기적으로 행복한 딸기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하고 계십니다.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딸기 마을 이경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딸기 마을 송삼례입니다. 화면을 눌러 주문하세요. 간단한 말처럼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한마디가 벽처럼 느껴집니다. 식당에서 밥 한 끼 먹는 일, 커피 한 잔 사 마시는 일도 이제는 기계를 통해야만 가능할 시대. 우리 노인들에게 키오스크는 어떨까요? 노인들은 이한 디지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이삼녀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삼녀 기자 나와주세요. 네, 지금은 이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을에 사는 어머님들이 이때는 이제 키오스크에 대한 이야기, 사용법과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어르신들이 동네에서 우리 동네는 군내버스, 이 면내버스가 넘어 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버스와 관련된 이야기라던가 그런 이야기들을 이어서 해주고 계십니다. 이번에 보시는 건 완주 화정마을에서 어머님들이 부뚜막 레시피라는 걸로 유튜브 방송과 책자를 만들어내시는데요. 이제 어머님들이 기존부터 알고 계셨던 우리 주변의 일상에서 있었던 음식 만드는 방법들이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점점 많으시고 하니까 점점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을 쭉 이렇게 유튜브로 내지는 책자로 우리가 기록을 해두자라는 의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함께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끓는 물에다가 데쳐갖고 그래서 여기다 놓고 간장을, 이게 조선 간장이 조금 치고 마늘 넣고 이게는 육수, 다시마랑 파랑 이 깻가루, 들깨가루 이거를 손으로 부숴갖고 옛날에는 이거 많이 해 먹었지. 지금 사람들은 안 먹어. 옛날에는 배고파서도 이거 많이 해갖고 막 주식으로 막. 지금 이건 그 중에 하나를 PDF 파일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료집처럼 책자로 계속 요리 방송 할 때마다 이렇게 모아서 이런 식으로 책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페이지 중에 일부분인 거예요. 그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울산 지역에서 방구 일동 주민분들이 교육을 받고 정기적으로 보이는 라디오를 하시는 건데요.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10월엔 근심 걱정 없고 웃음만 넘쳐나는 기분 좋은 날들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10월 하순 방구일동 마을라디오 소리새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리새의 서혜진입니다. 네, 오늘 방송에 참여하신 회원님 계시는데 우선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리샘 유광일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옆에 계신 유광열 회원님은 저희 소리샘 라디오 식구이자 저랑 또 2기 라디오 동기이시며 뒤에서 묵묵히 작가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얼굴은 못 뵀지만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합니다. 건강에 조심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부 방구일동 게시판에서 방구일동의 10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라디오 중심으로 시작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라디오와 영상을, 그래서 동네의 소식들을 전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동네 소상공인 분들 이제 라이브 커머스 비슷하게 이렇게 소개하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 장중 마을 방송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장중 마을 분들이 교육을 받고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장중 마을 방송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 잠시 한번 보실게요. 우리 장중마을은 원래는 장안마을이 원래 이름인데 동네에 이제 사라지는 역사던가 아니면 동네에 이제 70대, 80대 여기가 고향이 있었던 분들이 동네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도 쭉 영상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라디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동네 마을 축제 때 현장에서 공개 방송을 했던 모습입니다. 평소에 하셨던 방송을 보면 저희 총무님 우리 장중마을 같은데 영상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 마을회관 그 안에서 실내에서 이렇게 앉아서 하시기도 합니다. 지금은 기존의 마을회관 안에서 하고 계시는 모습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튜디오를 별도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화성 지역에서 교육받고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여기 화이트립 같은 경우는 동네에 우리 화성시에 이제 여행지 같은 곳 소개를 이 내용으로만 정기적으로 하시는 곳들이고요. 화성 위드미도 이와 비슷한 성격이긴 한데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화성을 맛보고 즐기다 화이트립! 화성 찐 로컬 여행 화이트립의 세 번째 이야기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화성 시민 미디어 제작단 위드미의 손예원입니다. 오늘도 화성 여행의 진수를 전해줄 화성 시민 미디어 제작단의 두 팀이 나와 계신데요.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양감 행복소통팀 유도연입니다. 저희 팀은 양감 면민들이 모여 미디어로 소통하며 행복을 나누는 양감 행복소통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위드미 유인함입니다. 여기 시장이 입구인가 봐요. 네, 최근에 새로 만세시장이라고 편말을 크게 저렇게 해서 만들어 놨어요. 장 준비하시나 보다. 직접 농사 지은 것도 경운기에 싣고 오시고. 오, 마늘이 토실토실한데요? 네, 직접 농사 지은 거래요. 과일도 있고, 오, 별거 다 있네요. 역시 시장이라 다르네. 2년 하셨다고요? 맛있겠다, 호떡. 생각보다 아주 매지 않고 맛이 땅콩하고 다르거든요. 땅콩 맛도 느껴지는 거예요. 여긴 뭐예요? 어묵을 직접 만드는 곳이에요. 창원 진해 말라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적으로 자주 소개가 되는 사례이긴 한데요. 4년 전에 도시재생지원센터 모델로 시작을 해서 2년간 교육과 지원을 받았고요. 지금 작년과 올해는 자립을 해서 스스로 이 안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진해역이 폐역이 되면서 거기가 이제 비어있는 공간이었는데 거기에 한켠 숙직실에 작게 라디오 방송국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 소리는 진해에 사는 김서방네 집 앞마당에서 배추에 양념 치대는 소리입니다. 김장들 하셨나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몸도 마음도 분주해지는데요. 거리마다 들려오는 캐롤 소리와 성탄 트리에 한 해가 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2025년 12월에 함께하는 진해마을 라디오 제이좋아 진해좋아. 저는 날씬한 DJ 조난영입니다. 네, 본방송은 우리 진해 지역의 역사 그리고 진해의 추억들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여기가 이제 근래 들어서 전국적으로 자주 소개되는 이유는 한 2년간은 이제 센터와 연계해서 교육이나 지원 같은 걸 받다가 지금은 이제 그 사업이 끝난 이후에 그때 모인 1기 그리고 2기, 3기 분들 한 20여 명 정도가 다양한 각자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의 역사라던가 아니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가장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하고 계시고요. 원래는 동네 활동했던 분들이 만난 게 아닌데 진해마을 라디오 방송을 계속하면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계속 겹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 지역, 우리 진해에서 중요하구나. 그게 때로는 환경 이야기를 하다가 뭔가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는 내용들이 계속 모이면 같이 이 진해마을 라디오 방송 활동하시는 분들이 홍보를 해서 주민분들과 함께 쓰레기를 줍는다던가 그런 활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을 미디어, 마을 공동체 미디어 사례를 이제 몇 개 보셨는데요. 신문 같은 경우는 사례는 보지 않았지만 주민 기자분들이 방금 보셨던 마을 방송이 주민분들이 모여서 뭐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마을 방송을 정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마을 신문은 주민 기자분들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신문을 내는 형태인데요. 마을 신문이 상대적으로 마을 방송보다 지속을 하는데 공통적인 고민은 인쇄비 발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제가 활동하고 있는 평화동 마을 미디어 같은 경우는 마을 신문과 마을 방송 활동을 다 함께 하고 있는데요. 마을 신문은 매달 3,000부씩 8면이 나오고 있는데 인쇄비가 한 1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마을 방송 같은 경우는 제가 살고 있는 평화동 마을 미디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평화동 마을 신문 3번이나 4번 정도 낼 예산이면 마을 라디오 방송 장비는 다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방음이라던가 아니면 장비를 추가적으로 구입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마을 미디어 방송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신문 같은 경우는 한 1년 교육 후에 1년, 2년 사업비와 연계해서 발행을 하다가 아무리 마을 미디어의 의미가 좋다고 해도 마을 주민분들이 객출해가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사라지는 형태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마을 방송 같은 경우는 지속을 하는 경우가 현재는 더 많긴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을 미디어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지속 가능성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속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나 제가 이제 사람 인력이라고 적은 좀 더 크게 적은 이유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속하고 있는 마을 신문이나 마을 방송을 보면 그 안에 한두 분 정도, 두세 분 정도 더 많은 희생을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그게 뭐 마을 방송 국장이라던가 마을 방송 편집인인데 역시 그분들 역시 좋은 의미에서 활동하는 거긴 하나 본인의 생업을 하면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 인력이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한두 세 분으로 이런 마을 신문이나 마을 방송을 시작하지만 그분들만 계속 지속하는 게 아니라 방송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더 많은 분들이 한 분 참여가 이렇게 넓어지는 그래서 마을 활동가, 마을 미디어 활동가가 넓어지는 거에 대한 의미는요. 아무래도 3명이 함께 이야기하는 우리 동네 이야기나 생각보다는 5명이, 10명이, 15명이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그리고 우리 동네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까지 많은 수가 모일수록 더 다양한 이야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두세 분 정도 한다고 하면 이건 마을 미디어뿐만 아니라 주민자치나 마을 활동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 세 분에게 몰리는 일의 양이나 그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수가 많으면 그러한 일들을 나눠서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마을 미디어, 공동체 미디어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했는데 공동체 미디어, 마을 미디어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을 할 수 있으려고 하면 더구나
말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얘기할 때 마을미디어는 뭔가 이제 보수를 받고 한다기보다는 재능 기부 내지는 이제 봉사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옳다는 건 아니고 마을 신문이나 마을 방송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마을 미디어는 계속 이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을 하고 있는 곳들은 뭐 인쇄비를 정기적으로 낼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뭔가 재정이나 예산 없이 시작을 했는데 그 안에 상근자처럼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익과 연계된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 미디어, 말 미디어가 지속을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막 이걸 일처럼 시작을 하면 오래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미있게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오래 할 수 있다는 걸 기반으로 본다고 하면 내가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하는 부분이 있고요. 쉽게 신문이든 방송이든 쉽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기술적으로 고퀄리티가 잘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내 이야기를 직접 신문이든 아니면 온라인 매체든 할 수 있는 것만큼 내가 편집을 하거나 내가 촬영을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신문이나 방송 활동을 할 수 있는 주기 한 달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그래서 내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시작을 해야지 오래 지속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과정 안에서 우리 4명, 5명만 하는 게 아니라 10명, 20명 점점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5년, 10년 하고 있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네. 네.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